그렇게 러일 전쟁을 대비한 이 훈련은 그냥 다 개죽음이었다는 거예요. 2014년 5월 17일 일본. 자정 무렵 일본의 긴급 통합 번호인 110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알 수 없는 소음만 들려올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혹시 말할 수 없는 위급 상황에 처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신고를 받은 A씨는 급히 발신자를 추적했고 전화가 걸려온 곳은 한 산에 위치한 별장이라고 확인돼요. A씨는 바로 이 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서에 이 사실을 전달했죠.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를 듣고는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이곳은 해가 진 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도 머물지도 않는 거의 금기시 되어 있는 장소였거든요. 하지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그 별장으로 바로 출동을 해보는데 이 별장이 마치 오래전부터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별장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이상해요. 이 별장엔 전화기가 하나밖에 없었고 만일 누군가 신고를 했다면 분명 저 전화기로 했어야 했는데 저 전화기는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채 누군가 사용하는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제서야 경찰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 하코다산이었지. 일본의 아오모리현에는 일본 100대 명산 중 하나인 하코다산이 있는데요. 1584m 높이의 울창한 자연과 고원 호수, 또 이 늪의 군락지는 고산식물과 습원식물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특히나 이 하코다산은 봄에는 너도밤나무로 인한 푸른 모습을, 또 여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알록달록한 모습,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쌓인 설산의 모습으로 4계절 모두 상당한 풍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한 산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명산인 하코다산을 이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저주받은 산.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절대 하코다산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 괴담이 아닌 2014년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났던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곳 하코다산은 100여 년 전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부터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사계절 황홀한 풍경을 제공해주는 이 명산이 어쩌다 저주받은 산이 되어버렸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1년 일본 제국은 만주와 조선의 이권을 두고 영일 동맹을 맺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 계속 대립 중이었는데요. 러시아와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본 일본군은 러일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에 들어가기로 해요. 홋카이도 도호쿠 일대에 주둔한 육군 제8사단은 러시아군의 침공을 방어하고 물자 보급선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러쿵저러쿵 하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혹시나 일본 해군이 러시아 해군한테 져서 이 아오모리의 해안철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급품을 납품해줄 루트가 막히게 되니까 야 우리는 하코다산을 관통하는 보급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하코다산을 탐사해야 했죠. 8사단은 3.1연대와 5연대에 동계 산악행군을 겸한 보급로 탐사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보급로 탐사 겸 너네 혹한기 훈련을 좀 다녀와라 이거였죠. 그렇게 3.1연대에는 후쿠시마 다이조 대위가 5연대에는 칸나리 부기치 대위가 각각 지휘를 맡게 되었어요. 각자 탐사 계획을 얘기하는데 3.1연대는 이런 루트로 38명의 소대 병력으로 240km를 10일 동안 탐사를 할 계획이었고 5연대는 이런 루트로 중간에 온천도 들리고 총 3일간 50km를 가서 마지막 삼봉기라는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복귀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서로 탐사를 하다가 여기 겹치는 이 중간 하코다산에서 만나기로 한 거였죠.
그런데 이 탐사 계획을 듣고 난 후 오연대 칸나리 분기치 대위가 속한 대대의 대대장인 야마구치진이 칸나리 대위를 불러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는 중대를 편성해서 가자. 당연히 칸나리 대위가 반대하죠. 산을 탐사하는 일이만큼 이건 소대 규모로 움직여야 한다. 병사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챙겨야 할 것도 또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많아지면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대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기 3.1연대는 240km를 간다잖아. 우리는 50km를 가는데 만일 쟤네가 성공하면 우리가 너무 가오가 상하지 않겠냐. 이번 탐사에는 중대 규모로 편성을 해서 장교도 조금 더 넣고, 야, 나도 같이 해서 저 3일 코스를 하루 만에 갔다 와버리자. 뭐 대대장이 그러자고 하는데 중대장인 칸나리 대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38명의 소대 규모의 3.1 연대와는 달리 5연대는 210명의 중대 규모의 부대원들이 하코다산의 탐사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이 대대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이야기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해내거든요. 그렇게 같은 곳을 향해 가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3.1연대와 5연대의 탐사가 시작됩니다. 1902년 1월 22일 새벽 5시경 240km를 계획했던 3.1연대가 먼저 출발을 해요. 지휘를 맡은 후쿠시마 대위는 현지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하코다산을 탐사하기로 했고, 떠나기 전 다른 현지 안내원에게 다음에 올 부대 이 5연대의 탐사에 동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떠나요. 그리고 3일 후인 1월 23일 목요일 아침 7시경 칸나리 분기치 대위의 지휘를 필두로 210명의 부대원들이 하코다산 50km 탐사를 위해 출발하는데요. 사실 칸나리 대위를 필두로 했다고 했지만 대대장의 고집으로 이 그룹에는 칸나리 대위와 같은 계급인 대위가 몇 명 더 있었고, 무엇보다 대대장이 동행하는 혹한기 훈련이었죠. 210명이나 되는 부대원들이 움직여야 하다 보니 보급품의 양도 어마어마해져서 보급품을 담당하는 썰매와 이 썰매를 끄는 병사까지 함께했죠. 이 짐들을 끌고 산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썰매병들이. 심지어 3일 잡은 코스 역시 하루 만에 끝내기로 하면서 굉장히 무리한 산행이 예고되어 있었죠. 행군 초반에는 매우 순조로웠고 날씨도 혹한기 산악훈련을 하기에 매우 적절한 추위였어요. 병사들은 마치 겨울 소풍을 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들은 혹독한 추위에 대비하고자 발에는 고춧가루를 뿌려 체온을 확보하고 양말을 세 겹으로 신습니다. 그렇게 하코다산에 들어설 때쯤 앞서 출발했던 3.1연대의 후쿠시마 대위가 미리 부탁해두었던 현지 민간인 안내원이 이들에게 다가오는데요. 이때 대대장이 이 안내원을 마치 무슨 돈을 밝히는 노인을 취급하면서 우리가 명색이 군인인데 지도도 읽을 줄 알고 우리 나침반도 있다. 우리가 길 하나 못 찾겠냐면 이 안내를 거부했고 결국 5연대는 안내원 없이 하코다산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산 중턱쯤 올랐을 쯤 행군 초반 꽤 괜찮았던 이 날씨가 오후가 되면서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군 초반 꽤 괜찮았던 이 날씨는 오후가 되자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차라리 오전 중에 기상이 악화됐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거나 근처에 주둔지를 세우고 조금 상태를 지켜보면 됐을 텐데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산을 내려가자니 높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폭설까지 내리니 이때 차라리 지휘관이 칸나리 대위 하나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같은 계급의 대위들과 대대장이 함께 산을 더 오르냐 내려가느냐를 의논하게 되었고 대대장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갈 순 없지 라며 행군을 강행합니다. 시간이 지나 밤이 되어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급격하게 떨어졌고 눈 또한 더 많은 양이 내리게 되었죠. 기온이 낮아지자 병사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비상 식량조차 얼게 되면서 먹지도 못하게 되었고 그냥 대충 수경지로 정해놓은 곳에서 추위로 인해 동상에 걸린 병사들이 속출하자 결국 새벽 2시경 대대장 야마구치는 전군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합니다. 이때 지휘관 칸나리는 조금 춥더라도 날이 밝고 나서 움직이기를 원했는데
대대장이 당장 복귀하자고 명했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은 부대로 돌아가기 위해 이제 움직이는데 문제는 그 사이 눈이 엄청나게 오면서 눈이 계속해 쌓였고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에서 왔고 어디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가 전혀 분간되지 않았어요. 날도 매우 어두웠죠. 나침반을 사용해보고 주변을 최대한 활용해가며 길을 찾아보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길을 헤매요. 왔던 길을 다시 가고 돌아가고 심지어 맞는 길로 들어섰는데 눈앞에 다 하얀 눈밖에 없으니 잘못 온 줄 알고도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새벽 2시쯤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떠난 부대는 오후 2시 반까지 약 12시간용 정도로 열심히 행군했지만 떠난 거리는 어이없게도 첫날 수경지에서 700m 이동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측정해보니 이게 10분 거리밖에 안 됐다고 해요. 여길 굳이 무리해서 밤새도록 행군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몇몇 병사들은 낙오하게 되었죠. 결국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의 상태에 더 이상의 진군은 불가하다고 판단했고 이 상황에서 자면 동사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임시 수경지를 정해 잘 곳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땅이 얼어붙어 제대로 된 수경지를 구축할 수 없었고 불조차 피울 수 없었다고 해요. 사실 이때 칸나리 대위는 이번만큼은 날이 어둡더라도 무리해서라도 부대 복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대장이 모두 지쳤으니 이곳에서 쉬어야 한다 얘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수경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이 하코다산이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정도인데 태평양 바닷바람을 직격으로 맞게 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추울 때는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두 번째 날인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이 날이 영하 41도라는 혹한이 들이치면서 일본 기상 관측사상 가장 낮은 최저 온도로 남아있는 날이었다고 해요. 이런 혹한의 추위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몇몇 병사들이 옷을 벗고 돌아다니더니 그대로 동사해버렸다고 해요. 이게 저도 추운데 왜 옷을 벗지? 하고 찾아봤는데 병사들이 썰매를 끌고 짐을 들고 오면서 막 몸에 땀이 났잖아요. 심지어 막 눈을 파서 잠잘 곳을 만들었고 그 상태로 눈 속으로 들어가 쉬면 온몸의 땀이 순식간에 얼면서 전신 동상을 입게 된대요. 그럼 몸이 얼어붙는 통증에 미친 사람처럼 옷을 벗으면서 뛰어다니다 얼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날 무려 50명 이상의 병사들이 이런 이상 증상을 보이며 그 자리에서 동사해버립니다. 자, 이쯤 되면 대대장님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대대장님도 결국 이날 몸져 누워버렸다고 해요. 병사들은 혹한의 상황에 누워버린 대대장까지 챙겨 행군을 해야 했죠. 그렇게 탐사 3일차 되는 1월 25일 날이 밝자 지휘관인 칸나리 대위는 이대로는 전원 행군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그나마 체력이 남았다고 생각된 병력 12명을 선발해 이 두 개 조로 나누고 구원을 요청하기 위한 선발대로 보내요. 하지만 이 두 개 조 중 한 조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고 남은 한 개 조는 길을 찾긴 했지만 민간인이나 마을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와 버리게 됩니다. 이 지경까지 되자 남은 생존자들도 살기를 거의 포기하게 되죠. 그냥 아무 의식도 없이 그저 앞에 사람이 가면 뒤를 따라가며 쓰러진 대대장까지 끌면서 병사들은 자신들의 지친 몸을 이끈 채 행진을 계속합니다. 지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낙오됐고 낙오는 곧 죽음을 의미했죠. 이 시점에서 이미 중대원들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낙오되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약 60-70명 정도였다고 해요. 한편 산악지대와는 달리 날씨가 화창해진 아오모리 부대 주둔지에서는 분명 하루 만에 돌아오겠다던 훈련 인원이 3일째 아무런 연락도 복귀자도 없자 이상하게 여겼고 인근 지역의 군 경찰들에게 연락을 해본 후에야 뭔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구조대 파견을 준비합니다. 탐사를 떠난 지 4일째, 이 생존자들은 남은 인원을 2개 조로 편성하고 이제는 각자 길을 다르게 나아가기로 해요. 이때 각 조에 그나마 살아있던 대위 2명, 칸나리 대위와 쿠라이시 대위가 각각 1개 조를 거느리고 나아가기로 했죠.
하지만 이 쿠라이시 데이조는 길을 또 잘못 들면서 헤매게 되었다고 해요. 반면 칸나리 데이조는 비교적 정확하게 길을 나아가기는 했는데 지휘자였던 칸나리 데이가 결국 쓰러지게 되며 자신과 함께 동행하던 도토 후사노스케 오장에게 너가 꼭 본대에 연락해 구조대 파견을 요청해달라는 명령을 남겼고 고토 오장은 무작정 산 아래쪽으로 걷던 중 선체로 정신을 잃었다가 구조대에게 발견되며 이 탐사대 중 최초로 구조됩니다. 이때 고토 오장이 구조되면서 정신을 잃은 이 상황에서도 칸나리 데이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말했고 이 말을 들은 구조대가 그 주변을 수색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인 칸나리 데이를 발견하게 돼요. 이 칸나리 데이 역시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얼마나 추위에 시달렸는지 구조대가 급히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피부가 얼어서 주사바늘이 부러질 정도였고 결국 칸나리 데이는 향년 32세로 사망하게 되면서 탐사 5일차인 1월 27일 구조가 일단 종료됩니다. 이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된 이유가 구조를 나갔던 구조대의 반 이상도 동상이 걸렸기 때문이었대요. 그나마 회복된 날씨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구조대 다수가 동상에 걸리면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은 이들이 탐사를 떠난 지 6일째 되던 29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병력이 부족해 센다이의 5포병연대에서 지원 병력을 받아 구조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고 해요. 1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생존자가 발견됐는데 칸나리 데이가 찢어졌던 이 쿠라이시 데이의 그룹에서 생존자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나마 혹한을 피할 수 있는 절벽 아래 움푹 패인 곳에 숨어있던 덕에 생존자가 많았는데 이때 이 그룹에 속해 있던 대대장 야마구치 진 역시 구조되지만 그 역시 구조된 지 3일 후인 2월 2일 병원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후 2월 2일 이 산속에 있는 주인 잃은 오두막에서 추인을 버티던 생존자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또 산 곳곳에서 6명이 추가로 더 구조가 되긴 하는데요. 이 구조되었던 사람들 중 대다수가 동상으로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해요. 그렇게 탐사를 나갔던 210명의 부대원 중 생존자는 단 11명. 그나마도 이 쿠라이시 데이를 비롯한 3명의 간부를 뺀 나머지 8명의 경우 동상이 너무 심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무모한 계획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혹한기 훈련이 하코다산 탐사는 병사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채 무려 199명이 사망하게 되어버린 최악의 산악 참사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하코다산 참사였는데요. 무능한 상관의 고집에 최악의 날씨가 더해지며 애꿎은 희생자만 나왔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대대장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대장이 굳이 탐사 인원을 210명까지 늘리면서 희생자의 수만 늘려버린 사건이기도 했죠. 하지만 더 열받는 건 그렇게 대비했던 이 러일 전쟁은 결국 일본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만주 인근 해역에서 벌어졌죠. 그렇게 러일 전쟁을 대비한 이 훈련은 그냥 다 개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럼 먼저 출발한 3.1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같은 날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후쿠시마 대위가 이끌었던 3.1연대 역시 심한 악천후 속에서 행군했지만 5연대와는 달리 저는 무사히 귀환했다고 해요. 여기는 지휘관들부터가 동계훈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혹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현지 민간인 안내원들을 배치하면서 길을 잃지도 않고 무사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1연대는 달랐죠. 이 3일 코스를 하루 만에 갔다 오자는 대대장이 합류하면서 갑자기 탐사대원을 210명으로 늘려버렸고 민간인 안내원들을 거부했어요. 심지어 영하 41도라는 혹한이 들이친 하코다산을 물론 이 정도로 기온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는 못했었겠지만 어쨌든 혹한기 훈련을 계획하면서도 제대로 된 동계 장비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요.
개개인에게 동계 장비를 준비해 라는 말만 하고 제대로 챙기거나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부대원 대부분이 비교적 춥지 않은 농촌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동계 장비를 챙기지 않았었던 거죠. 심지어 일부 병사나 초급 간부들은 그냥 이게 평범한 행군인 줄 알고 적당히 행군하다 저녁 때 노천 온천에서 몸을 녹여야지 이것만 생각해서 수건만 챙겨간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들이닥친 혹한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봤던 게 바로 지휘계통의 문제였는데요. 무능한 상관의 잘못된 명령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해요.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상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이 탐사대 같은 경우 공식적인 지휘관인 칸나리 대위 외에도 같은 계급인 대위가 여러 명 있었던 데다가 야마구치 대대장까지 합류하면서 일이 생길 때마다 대위들끼리 논의하고 대대장에게 의견을 구해하는 이런 체계이다 보니 빠르게 대처해야 했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완전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능한 상관과 최악의 날씨가 더해져 이 하코다산 탐사는 210명의 사람들 중 단 11명만이 생존한 최악의 탐사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이곳 주민들이 하코다산을 저주받은 산이라 부르는 이유는 비단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망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이 사망하고 난 후 이 산에선 미스테리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이야기가 이 하코다산의 참사였다면 다음 준비한 이야기는 이 하코다산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902년 1월 23일 러일 전쟁을 대비해 보급 루트를 탐사하기 위해 떠난 210명의 탐사대는 하코다산의 급작스러운 기상 악화에 결국 동사하게 되며 210명의 탐사대 중 단 11명만이 살아남았던 하코다산 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